야구를 저렇게 말하는 시간 야자타임 시즌4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2020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하고 정확하게 한 달이 딱 끝났습니다. 5월 5일 개막을 해서 한 달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고 저희 야자타임 시즌4가 이제 2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기 때문에 와우.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채통을 좀 지켜주시고 조금 전문성을 좀 올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없죠. 우리 철이님 좀 조심해 주시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도 활기찬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부등이 준비할 게 뭐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대충. 자, 오늘 저희 고르기 기프트콘과 함께하는 야자타임 시즌4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 출연 BJ들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꼴찌에서 9위로 신분 상승을 했다. 와. 이제 더 이상 나를 놀리지 마라. SK 와이번스의 우리 철이 형입니다. 까먹었습니다. 지는 법. 이번 주 4승 2패. 예, 저기 칭찬 스티커를 여기 좀 모아왔는데 예, 근데 좋아할 건 없다. 어차피 다음 주에 NC를 만나기 때문에 또 떨어질 건 생각해야 됩니다. 앞이 예. 안 보이는 앞이 것 안 같은데요. 보일 것 예, 같은데. 앞이 안 보이는데 비주얼이 좋네요. 그걸 쓰니까. 예, SK 편파 중계하고 있는 9위 와이번스 철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윗공기가 좀 괜찮은가요? 예, 좀 괜찮네요. 예, 예, 금방 조금 따라간다. 상큼하죠? 예, 네. 금방 따라갑니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자, 다음 지난주에는 필승의 의지였으나 이번 주에는 약간 보합세였습니다.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소대수 캐스터입니다. 지난주에 야자타임 했으면 제가 아마 빤스만 아마 입고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건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지난주에 왜 야자타임 안 했죠? 하지만 이제 겸손해지는 법을 또 한번 북부리그의 막내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하고 있는 소대수 캐스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와, 북부리그. 북부리그네. 자, 다음입니다. 과연 어디로 팔릴까요? 다양한 지금 브랜드들이. 뭐 팔린다 그래. 자, 두산 베어스의 GK입니다. 스태티지보다 재무지표 숫자에 더 관심이 많은 편파 방송 직계입니다. 야야야야야. 근데 저 이런 분위기에서 방송 못 하겠어요. 왜요? 어디로 팔릴까요? 그랬더니 담당 PD 효정 PD가 절 죽일 듯이 째려봐요. 아니 어디든 팔려야 돼 지금. 근데 정신 그게- 차려. 그게 무슨 담당 PD가 팔려야 된다니까 합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담당 PD가? 아프리카 TV는 어때요? 불가능입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수라장을 정리해 주실 대한민국 프로야구 기자계 최고의 브레인 우리 레전드. 정철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지만 오늘 끝내기 전에는 꼭 적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가면- 저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적응이 안 돼갖고 끝내기 전에는 반드시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KT 위즈 테디입니다. 스탯층. 네, KT 위즈 올 시즌 2세이브 6불론 현재 뭐 최고의 그 불펜을 가진 팀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대현 선수가 내려고 나서 잘 버티고 있다. 지난주 엄청 못한 것 같지만 5할은 했습니다. KT 편파하고 있는 테디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그 어떠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한화이글스의 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용덕 퇴진 운동 본부장. 한용덕은 하야라. 한용덕은 하야라. 마이크 내려주세요. 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의리님? 한용덕은 야야 임마. 그 요즘 그분 몰라 주소. 아유 큰일인데. 공식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자타임 공식 의견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견. 그렇죠. 개인의 의견. 아니 저러다 개인이 없어질까봐 그래요. 저 개인이. 또 뭐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에게 얍삽이 진짜. 누군가에겐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서 들어오시죠. 야자타임의 MC를 맡고 있고 지난 주간 5승 1패를 거둔 LG 트윈스의 편파를 맡고 있는 캐스터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우리 정철우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타방송이었습니다만 스포티비를 통해서 우리 정철우 기자님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워낙 야구계에 오래 계셨었고 기자 레전드죠.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희들의 개인 의견과 더불어서
우리 정 기자님의 아주 이 촌철살인의 멘트들을 어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분위기 빨리 적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뭐 조금씩 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여기 개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라디오 볼도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라디오 볼도 오래 하다가 잘렸죠. 네. 그렇죠. 잘리고 제가 들어갔죠. 여기도 잘렸어요. 너도 잘렸잖아. 너도 잘렸잖아. 네, 아 저도 잘렸어요. 네. 날 밀어내고 들어갔구나. 네. 제가 그 자리에 백업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네이버에서 잘린 분들은 다 일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자리 우리가. 배치가 이게 좀 우리가 그렇지 어색해서. 뭐. 예. 자, 저희 야드타임이 이번 시즌 4서부터는 격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뤄야 될 내용들이 한 2주 분량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도 하고 네네. 예, 좀 놓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왜 이 주제는 안 다룰까 하시는 부분이 때론 있을 거고 예, 굳이 이건 왜 다룰까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저희가 5가지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5위 주제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좌절된 최저연봉 외인의 반란. 이 키움의 테일러 모터의 퇴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테일러 모터가 이 그 뭐 자가격리였지만 사실은 배우자 정확하게 결혼을 한 상태인가요? 사실혼 사실혼 관계.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왜 음식이 있다구냐. 음식을 데울 전자레인지조차도 없다. 그래서 뭐 대사관 쪽에다가도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팬 여러분한테 알려지고 팀에서는 야 야구도 못 하는데 사생활도 있다구네 그러면서 응 알았어 너 잘 가 지금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이제 웨이보 공시가 되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있는 키움입니다. 글쎄요, 뭐 이제 팀 전력으로 봤을 때 모터 선수가 키움 전력에 크게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아니었던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가격리 기간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1호 외국인 선수 교체로 결정을 짓고 모터가 공시가 됐습니다. 자, 요 얘기와 함께 지금 우리 나와 계신 분들 각 팀의 외국인들 성적까지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먼저 오늘은 정철우 기자님께 이 모터 선수 이 웨이보 공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우 기자입니다. 네. 상당히 놀랐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적은 당연히 퇴출될 만한 상황이었었고 또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팀워크에 도움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실에서 외국인 선수를 또 데려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지금 마이너리그가 사실상 스톱이 된 상태고 그쵸. 메이저리그도 지금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선수를 데리고 온다면 약 2달 정도는 야구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야구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끌어올려서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키움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예상보다 그렇진 않았어요. 아직 뭐 확실한 누군가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리스트업은 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 고르는 상황이지만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는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 이상의 공백을 메꾸려면 또한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그래서 더 빨리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지금 누군가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 기자님 그러면 키움의 어떤 그 선수의 구성을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혹시해서 혹시 그럼 키움이 외국인 타자를 아예 배제하고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만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이 체제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타선이 힘이 있는 타선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철우 기자님의 키움 모터 선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SK의 철이 형한테 키움과 또 SK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드 호잉 보고 있나? 아마 안 보고 있겠죠? 안 보고 있어요. 아마 안 볼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일단 모터가 1호 퇴출자가 됐는데 뭐 우리 리그에서 최단기 퇴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는 WAR 기준으로 제라드 호잉도 좀 안 좋고 와이번스의 제이미 로맥도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저희 외인 투수들 2명도 지금 WAR 기준으로는 다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킹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그 지표만 봐서는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하는데 지금 팔꿈치 부상으로 로테이션 한 3번, 4번째 거르고 있는 상태고 그쵸. 핀토도 생각보다는 좀 핀토가 나가진 않는데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외인 투수들 중에 지금 1위거든요. 5개가 넘는 상황이어가지고 탈삼진도 딱 5개씩 잡고 있고, 그러니까 뭐 위력적인 피칭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아서 사실 귀걸이는 다음 주부터 뺄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걸 귀걸이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갑자기요? 네. 그래서 와이번스도 사실 올 시즌은 지금까지는 지금 외인 덕을 좀 못 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뭐 팬들과 약간 좀 장난식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외국인 투수를 2명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유격수 자리를 외인을 쓰고 로맥 같이 쓰고 올 시즌부터는 이제 외인을 3명 보유에 3명 주전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핀토, 킹엄 뭐 둘 다 있을 필요 있냐? 예, 약간 좀 유격수에도 좀 지금 마이너에서 방출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현장을 가서 선수들 상태를 보고 데려오는 게 힘들고 뭐 영상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뭐 SK 용병들도 그렇게 좀 안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아는 어때요? 뭐 지금 키움 모터 선수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고 기아의 지금 외국인 선수들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이제 못 하더라고. 예, 모터가 이제 준비한 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정 기자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모터가 모대. 잘했습니다. 모대. 예. 다들 채팅창에 항상 쓰더만. 이제 모터가 이제 상당히 못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퇴출이 되고야 말하는데 뭐 그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사생활 이야기는 뒤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야구를 못했으니까요. 예.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정말 환골 탈퇴한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물론 뭐 이제 드류관영이 조금 이제 헤맸고 최근에 뭐 주말 3연전에서 터커가 조금 헤매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브룩스, 간용, 터커가 너무나 이제 잘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아주 참 외국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다 느끼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외국인 선수 얘기는 뭐 이제 잘 알 수 없는 것도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간 선수들 찾아봤어요. 잘해. 01년 이제 모 팀에 있었던 트로이 닐. 방출된 동료의 송별회를 하다가 취객과 싸움이 붙어서 나이스. 아주 나이스하죠. 경찰서도 이제 들어갔던 그때 거죠. 그 여성 팬이 엉덩이를 만졌다. 그래서 싸우고 보셨나요 그 장면을? 아니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어떤 여성 팬이 술 취해서 이 엉덩이를 만진 것이 뭐 발단이 돼서 싸움이 붙었고 결국 이제 그 퇴출까지 이어졌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우리 구단 아니었나? 맞아. 그래서 구단은 빼줬는데 한 명만 더 소개를 하면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여기 있었네. 잡으러 오신 분. 2001년 이제 모 구단에 호세 누네스라는 선수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불륜녀와 함께 입국을 했는데 아내에게 들켜서 잡으러 오셨죠. 고향으로 도주했다. 뿌안스러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다경아. 고산바닥을 떠났네. 아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래요, 정 기자님. 그러니까 분명히 야구 얘기를 하는 데인데 이래요. 문 좀 열어줘. 재밌겠구만. 예, 진행시켜. 좋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모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잘했어요. 예, 굿. 역시 좋아요. 이런 좋아요. 얘기라도 자 해야죠. 다음 GK의 모터에 대한 얘기. 예. 일단은 조금 빨랐다.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파레디스보다 어쨌든 좀 우리가 못하는 타자의 기준은 다 파레디스거든 요즘에. 이름으로 근데 웃기기 있어? 파레디스가 웃기네. 잭루츠도 있더라고. 내가 찾아봤어. 아세요? 잭루츠라고? 빠른 시간에 퇴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뭐 얘기는 나왔지만 마이너리그에 현재 좀 방출되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뭐 총 예상으로는 1000명 정도가 총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보군을 골라올 수도 있지만 키움에게는
또 한 가지 선택은 최근에 KBO에서 뛰었던 조금 아쉬웠던 선수들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페게로가 좀 좋은 자원이 아니지 않을까 키움 쪽의 입장에서는. 뭐 로사리오는 그건 모르겠고 타이어 한참 치고 있던데. 그래 열심히 혼자 열심히 망치질도 하고 있는데 페게로가 조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모토는 일단 너무 빠른 시간에 퇴출이 됐잖아요. 근데 기사 하나를 보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제 이군 갔다 복귀한 기사 제 타이틀이 이런 겁니다. 그녀는 내 모든 것. 지금 이제 팬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발언을 했어야 돼. 넌 씨눈, 넌 정말 눈치가 없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녀와 많은 곳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눈치가 없다.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이해가 가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를 보면 이제 올 시즌이 보인다.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요.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아가 이제 외국인 선수 WR 도합 꼴찌. 없었어요. 그런 사람. 4.28, 두산이 14.49. 그러니까 WR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면 한번 양의지와 최은성 정도를 더하면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였고 올해는 좀 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KT는 뭐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쿠에바스 선수가 좀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스타벅스에 소환될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의 의리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모터나 호잉이나 지금 이름도 두 글자고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지금? 손잡고 같이 가야죠.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키움의 이 결정을 정말 저는 존중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 모터를 자르고 지금 막 구하기도 힘든 실정인데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 팀이 왜 강팀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팀은 호잉 지금 바지 까는 게 자꾸 아니 KBS에서 그 웰뱅 톱 랭킹 하잖아요. 네네. 지금 네네. 호잉 선수가 웰뱅 톱 랭킹이 89위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순위냐면은 바로 위에 88위가 하나이글스의 장은호 선수입니다. 경기 나오지도 않았던 장은호.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18.27이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기록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록이냐면 그래도 기여는 하네요. 어쨌든 마이너스로. 어쨌든 기여하잖아요. 뒤로 다른 팀의 기여라는 거죠. 어쨌든 기여하는 게 어디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삼성의 살라디노 선수가 자꾸 47위. 중간에 껴들어요. 자꾸 말하고 있는 게. 아니 뭐 WR 이런 거 하면 되지. 웰뱅 톱랭킹. 아니 고려기부터 톱랭킹 뭐 이런 거 하면 고리하라. 아니 뭐 아니 멘트 차례가 대면하시라고요, 선생님. 자 우리 해봐. 고리하라. 참고로 이제 삼성의 살라디노 선수가 웰뱅 톱 랭킹이 47위입니다. 아니 뭐 돈 받았나? 웰뱅에서? 야, 엔스풀에서 하는 그거잖아. 엔스풀. 컴투스 프로하고 포인트 잘해. 아니 고려기부터 하라니까. 필렉스가 그래. 야, 필렉스 랭킹은 왜 안 해줘? 야, 회장 PD 저기 고려기프트 건도 뭐 하라 그래. 우리도 하자. 뭐 하라 그래. 호수비 할 때마다 그 뭐 지키는데 AT 캡스도 왜 안 나와? 카스 막 이런 거 있잖아. 트위치 가세요, 트위치. 아니 왜? 개판이야 말씀이. 웰뱅 톱랭킹. 정철우 기자님이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웃으시면 돼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예. 아 웃으면 똑같아질까봐. 예. 함부로 못 웃겠어요. 하세요, 우리. 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다 했냐? 빨리 결국 네 얘기는 시작하시길 기억나는 건 웰뱅 톱랭킹밖에 없는 거야. KBS I love baseball 웰뱅 톱랭킹은 오늘 그 얘기한 거야 너는. 오케이. 자, 뉴스는 핫식스. 모터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그렇죠. 왜냐하면 키움이 사실은 어떤 그 제도권에서 비싸게 주고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사실은 그 국내 야수층이 워낙 뎁스가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약간은 굳이 데리고 와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키움이 강한 팀이었고 결국은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선수나 비용이 맞지 않는다면은 진짜 안 뽑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요. LG 트윈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단기간에 왜 퇴출된 선수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은 게임이라도 뛰고 퇴출당했죠. 우리가 못 뛰고 있어.
아니요. 로니도 게임을 몇 경기 뛰었잖아요. 뛰었죠. 보기는 그렇지. 했죠.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LG 트윈스의 메이저리그에서도 씹어먹을 수 있는 마무리감 아이바라는 투수를 데리고 온다고 준비해와. 난리가 났었어요. 2006년도였어요. 아 그래. 아이바가 LG에 온다고 그랬고 프로야구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순철 해설위원이 아직도 화를 내고 야, 얘 더욱 놀라운 건 전지훈련 가갖고 안 던져. 시범 경기에서 던지는 척하더니 얘는 아예 던져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제가 하나만 팩트 정정해 드릴게. 이순철 해설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정확히 19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던졌다면 막 진짜 직구가 한 360km씩 막 나오는데 눈에 보여야지 걔가. 이야 근데 투명 인간이 돼갖고 애가 없어져 버리네. 아이고. 야 그랬죠. 그해 무슨 텔레마콘가 뭐 이런 것도 있어. 나 세상에. 타자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저는. 예, 뭐 그랬습니다 LG는. 근데 뛰지 않고 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수들은 롯데 17 시즌에 파커 마켈. 있었어요. 결국 네. 이제 못 뛰었어요. 맞아요. 예민하다고. 맞아요. 예, 예민하다고. 맞아요. 네. 파커 마켈도 안 뛰고 잠을 갔죠. 제대로 맞습니다. 못 잔다고. 이제 뭐 뒷얘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들리던데 이제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다 파커 마켈한테. 관심이 없어. 네. 그렇게 빨리 가는 선수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정 기자님의 네. 질문 하나. 이 지금 대본에 없는 건데 올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 중에 정 기자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선수는 지금까지는 어떤 선수인지. 저는 플렉센 선수를 되게 굉장히 두산.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까지 좀. 그 들어왔을 때 그 전문가들한테 기아의 브룩스 선수와 함께 탑 2라는 네.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9위가 린드블럼 선수에 못지않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렉센 선수를 유의깊게 보고 있는데 린드블럼만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지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린드블럼급 분명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급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점점 나아질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자타임 시즌 4 올 시즌 두 번째. 웃겨야 했었던 거 아니죠? 아니야. 부담 안 가. 웃기는 거는 여기 뭐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게요. 네, 셌어요.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정 기자님까지 여기서 첫 번째 출연에 이렇게 바로 웃겨버리시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집니다. 전문성을 지켜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모터의 퇴출과 함께 각 팀의 현재까지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지금 여기 안 나온 BJ들 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NC도 사실은 네임밸류에 있어서는 알테어가 대단한 네임밸류였는데 그렇죠. 초반에는 사실은 어떤 NC의 좀 골칫거리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온 BJ 마차도가 또 롯데 마차도 반대로, 예. 마차도가 이제 마차도가 처음에는 전 바로 내년에 LA 다저스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수비는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수비는 좋더라고요. 정말 최고입니다. 마차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팀의 외국인 선수 현재까지 한 달 동안의 모습까지 지켜봤고 뭐 지금 채팅창에는 왜 라모스 얘기 안 하냐 하는데 라모스 그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막 한 달 동안 홈런 10개 치고 얄미워. 얄미운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런 복을 받을 때가 됐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 외국인 타자 요즘 2명이라고. 예. 알베르토 김용희가 요즘 로베르토 김용희. 토머스라고. 네, 김장군에게 어제 당했지. 로베르토 김용희 좋습니다. 자, 그래서 5위 이 모터 선수의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4위서부터는 조금 이제 좀 묵직한 얘기들로 갑니다. 자, 4위 자막으로 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약점을 메워라. 두산과 SK에 일어났던 2대2 트레이드. 사실 저 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 정말 깜짝 발표였어요. 다른 팀은 경기하고 있는 도중이었고. 예. 그래서 일단 메인은 이응영과 이승진 선수 이 메인이 된 트레이드였는데 일단은 뭐 결과는 현재까지는 두 경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뭐 이응영 선수가 너무 날아다니니까 SK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지만 뭐 그건 아직 뚜껑을 다 열어보지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고 자 사실은 지난 시즌 끝이 나고 나서 스토브리그에서부터 트레이드가 그래도 한 6-7건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KBO의 트레이드 문화가 조금은
좀 이제 개방적이 된 것 같아서 야구 팬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보시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한화의 이번에는 의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왜 하필 또 우리랑 경기할 때 데려와가지고 홈런 2방 맞았거든요. 그래도 장시환 데려갔잖아요. 그거는 그 이전 얘기고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제 왜 데려와가지고 짜증을 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내가 잘못했어요. 왜 화를 내? 참 저 양반 참 오늘 힘드네. 얘기해 보세요. 좀 예민해서. 예민하시네. 아니 뭐 타격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 적응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더가웃에서 그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박종훈 선수 더가웃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보이는 거 봐서는 또 적응도 잘하고 또 그만큼 이제 본인이 어쨌든 들어온 돌이잖아요. 들어온 돌이니만큼 이제 선수들 본인이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이 보여서 괜찮은 트레이드 했다 SK가 이렇게 생각 들고 또 저희 팀도 이제 SK의 트레이드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트레이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매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팀에 그 10경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전설의 포켓몬이 하나 있습니다. 정우람이라고. 이 선수 일자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트레이드지만은 그래도 진짜 요만큼 트레이드가 우리 팀에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우람을 만약에 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데요? 일단은 뭐 딱 집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예전에 그 2017년 때였나요? 기아 타이거즈랑 이제 넥센 히어로즈 그 당시에 이제 김세현 그다음에 이승호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거만큼 좀 우리도 그 지금 이제 마무리 투수가 없는 팀 아니면 마무리 투수가 되게 부진한 팀, 이 팀의 매물로 내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향후 이제 한 1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야수입니까 투수입니까 원하는 선수? 둘 다요. 하나씩 받아.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FA 시장을 그 추후에 또 열리는 FA 시장을 봤을 때 뭐 이제 1루수 자원이나 3루수 자원 또 외야수 자원은 계속 나올 거니까 차라리 지금은 우리가 토종 선발을 키울 만한 유망주로 이제 좀 데려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우람하고 네네. 삼각 트레이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정우람, 이대은, 이영범을 막 이렇게 섞어갖고 아무나 데려가. 야 아무나 데려가 그래갖고 정우람 데려가는 팀한테는 야수 몇 명 얹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삼각가만 해봐. 뭐 알바 아니야 나는. 일단 찬성. 우리 팀에도 미스터 제로 황윤호 투수가 있습니다. 끼어 팔기 안 됩니다. 미스터 제로인데? 하재현도 섞어도 됩니다. 하재현도 뭐. 알겠습니다. 전성입니다. 테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테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뭐 일단은 트레이드는 일단 이응현 선수가 생각보다 방망이가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산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확실히 방망이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선수 통산 OPS가 684인데 작년에 이제 포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들의 OPS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니까 소위 방망이에서는 그래도 리그 평균 정도 해줄 수 있는 타자다. 이 정도 칠 수 있는 타자들도 포수들도 상당히 좀 귀한 편이라서. 그럼요. 그래서 SK는 급한 불을 그래도 잘 끈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역시 저도 KT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KT가 지금 불펜 ERA가 무려 7.8이에요. 아주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10위, 6불론 리그 10위, 2세이브 리그 10위. 기록만 보더라도 되게 심각한데 KT가 지금 선발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먹은 이닝이 71이닝 그리고 롯데는 98이닝. 두 팀의 차이가 20이닝이 넘게 나는 와중에서도 이런 기록을 썼다? 이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즌 초반이고 페이스가 안 올라온 건 감안해야 되겠지만 KT도 지금 절실하게 좀 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좀 해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테디는 KT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썼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모르겠어요. 참 어떤 선수를 지목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뭐 백업 쪽에서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은 뭐 박승욱이나 오태곤이나 뭐 이런 선수. 아까 방송 전에 그렇게 쌍욕을 하던 박승욱 선수요? 아니 아까 철이한테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박승욱이 사람이냐고. 그랬구나. 사실입니까? 아니.
그랬구나. 사실입니까? 수비 잘해, 수비 저는, 잘해. 저는 테디가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랬구나. 심하더라고요. 욕쟁이 할배입니다, 할배. 욕쟁이 할배. 그랬구나. 할배까지 갔어? 예, 그랬구나. 말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프로답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볼을 그거를 예. 자, 우리 정철우 기자님 이번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SK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물을 껐던 좋은 포수를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응년 선수가 삼성 시절에 그 조보면 감독이 키웠던 그 인스트럭터 시절에 조보면 감독의 조련을 받으면서 기량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선수인데 수비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네. 또 공격력도 지니고 있는 포수가 지금 공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따라서 특히 우리가 키움이라든지 또 NC에서 볼 수 있듯이 기아도 그렇고 갑자기? 잠깐만 넘어갈 뻔했네. 한승택 인정. 한승택이라니 용암택이에요. 용암택이야. 어쨌든 뜨거워라. 포수가 공격을 해주면 팀에 정말 큰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공격이 내줄 수 있는 최소한 2할 오픈을 쳐줄 수 있는 그런 포수를 영입했다라는 거. 수비가 안정돼 있고 그런 면에서 SK가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승진 선수도 나름 가능성이 있는 포수예요. 그럼요. 예. 부산에 지금 일단 공 빠르고 자신감 있게 던져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좀 필요한데 네. 이승진 선수를 잘 가다듬으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과연 이제 그 다음 이 트레이드가 이제 한번 터지고 나면 다른 팀들도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썰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게 썰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 방송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배송 100개. 아니 지금 그 불펜 투수들이 다 문제들이 많아서 불펜 투수들을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꽤 좋은 이러다 보면 급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지금 지난 시즌 끝나고 여태까지 6건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정말 화들짝 놀랄 만한 트레이드는 없었거든요. 근데 기대하시는 만큼의 레벨의 어떤 교환이 진짜 우람이 형인가? 진짜 정우람이야? 전설의 포켓몬 가나요? 엠팍에 옮겨 적으십시오. 정철우 피셜. 있을 수도 있다. 묵직한 한 방 있다. 묵직한 한 방이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다는 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고 뭐 물 먹을까봐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물 안 먹으려고 기자들도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도 자료가 쓱 밀려 나올지 몰라요.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카드가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지? 사실 이제 주말에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미 트레이드가 한번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요? 나름 그들끼리 온라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홍건희 선수와 두산 베어스의 신성현 선수가 이미 트레이드가 됐구나. 됐는 줄 알았어 나는. 채팅창 보니까 다 됐대. 이거 나도 끝났대. 벌써 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끝났어. 항상 이제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트레이드가 된대요. 근데 선수 이름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건 없어.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이제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7년도에 우승을 위해서 손동욱, 이승호 선수를 물론 이제 유재신 선수와 함께 2대2 트레이드를 했는데 손동욱 선수도 2013년 1라운드 지명자, 이승호 선수 지금 이제 키움에서 선발 로테이션 돌고 있고 2017년 2차 1라운드 지명, 상위 지명을 2명 주고 마무리 투수 약간 폼이 떨어지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를 2명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또 이제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1차 지명자긴 한데 손동욱 선수는 결국 방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트레이드라는 게 항상 좀 뭔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항상 든다. 만약에 기아 타이거즈가 트레이드 판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불펜 투수를 조금 이제 꺼낼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이를테면 지금 야수진이 좀 약한데 뭐 크게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구미가 당기려면 뭐 전상현, 박준표 이런 선수들 그럼요. 그 정도 급은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팬들은 단장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산 입장에서 이제 두 팀을 제가 일부러 남겨놨는데 먼저 두산의 입장이라기보다는 GK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은 뭐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두산 입장에서는 잔여 자원 처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포수 자원이 지금
박세혁, 정상호가 현재 1군에서 뛰고 있고 그 뒤를 받칠 수 있는 포수가 장승현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자면 박유현, 장규빈, 뭐 정철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응현 선수 개인에게도 타팀 가서 경험을 좀 더 많이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쨌든 정상호를 세컨 포수로 김태형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응현은 충분한 트레이드 카드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경기 끝나고 이 기사를 보자마자 간만에 우리 입장에서 호구는 안 잡히는 딜을 해냈다. 이승진 정도면. 왜냐하면 일단은 2군도 그렇고 1군도 그렇고 두산 입장에서는 불펜에서 이승진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패전 처리에서도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피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진은 가다듬으면 어쨌든 최대한 올릴 수 있고 그에서 여기서 어쨌든 메인 칩은 이흥년, 이승진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김경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왜 보냈냐라고 얘기하시는 두산 팬들이 몇 계신데 아마도 작년에 조금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 선수는 좀 키워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잔여 자원 처리 잘한 거예요. 김경호 같은 비슷한 유형의 외야가 일단 두산에 현재 많습니다. 어떤 정수빈이 일단 기본적으로 주전에 들어가 있고 안건수. 그 뒤에 백업으로 안건수 있고 곧 올해 제대하는 조수행 선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무 들어가는 김태근 선수 있고 그 뒤에도 막 사실 많아요. 백동훈, 양찬열 막 그다음에 누구죠? 국회성 그리고 김인태도 지금 좌타 자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잔여 자원 잘 처리했어요. 근데 SK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뭐냐? 군필 둘을 보냈거든요, 일단. 근데 김경호 선수는 미필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권기용 선수를 받아온 거는 2군에서 경기를 뛸 수 있는 포수의 자원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받아온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위 라운드 픽이고 어쨌든 넣어놓고 키우다 보면은 군필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려도 언젠간 1군에서는 한번 구경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응현 선수가 당장 잘했다고 막 지금 뭐 SK가 트레이드 승리다 아니다 두산이 승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레이드는 언제나 그랬듯 추후에 재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요. 결국엔 우리가 보여준 게 오재일, 이성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팬들한테 그럼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 김경호 선수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김경호 선수가요 발 빠르기가요 진짜 도둑놈의 새끼예요. 진짜로 실화인가요? 베이스를 훔친다. 살벌해요 진짜. 베이스를 잘 가장 훔친다. 빨랐었어요 진짜 구단에서.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거 말이 안 될 정도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경호가 빠른가요? 정수빈이 빠른가요? 김경호가 김경호. 더 빨랐었어요. 이런 네. 채팅창 항상 올라오는데. 그렇죠. 몇 등인가요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 이번에는 SK의 철영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진이는요. 뭘 아프리카를 좋아하고. 닮았고요. 예. 랩도 잘하고요. 예. 이승진 선수랑 권기영 선수를 보내고 이흥년, 김경호 선수가 오게 됐는데 일단 이승진 선수 SK 팬 입장에서 좀 아쉬워하는 팬들이 좀 계시긴 계세요. 왜냐면 95년생에 군대 갔다 왔고 1군에서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일단 그렇죠. 빠른 볼이 구속이 올 시즌에도 퓨처스에서 147까지도 찍혔고 커터성 부부가 있는 상태에다가 빠른 볼이 그다음에 커브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투수를 많이 긁어보지도 않고 왜 보냈냐 하는 팬들도 좀 계셨고 그다음 권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99년생인데 군대를 이미 다녀온 그리고 픽 자체도 좀 빨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입장에선 좀 올 시즌 급하긴 급했어요. 왜냐면 이재현 선수가 3경기째 만에 부상으로 시즌 그쵸. 예. 2달이 나간 상태에서 2연석 이용구 자원을 써봤는데 좀 심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와이번스가 폭투가 50개, 144경기에서 기록했는데 올 시즌은 벌써 23경기에 16개. 네. 이대로 가면 100개 페이스. 작년 롯데 기록에 도전을 하는. 예. 100-100에 그러니까 이게 투수의 영역 폭투라는 게 투수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포수의 영역 역할도 크잖아요. 근데 이흥년 선수가 와서 일단 2경기 동안 홈런 친 것도 물론 플러스지만 저는 수비적인 부분, 블로킹이나 프레이밍이나 이런 부분부터가 저는 좀 괜찮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팬들이 좀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진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팬들이 조금 이제 화가 난다 하는 부분은 감독님의 이제 선수단 운영. 일단 이성우 선수를 방출해서 현역 의지가 있었지만 이제 다른 팀 보내고 허도한 선수의 2억을 묶어서 윤성민을 데려왔고 예, 해서 2연석 이용구가 되는구나. 감독님이 스토브리그 때부터 이 군필 두 포수가 뭐 백업 포수 되겠다.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승진 선수나 권기영 선수가 팀을 떠난 것 같아서 아무래도 팬들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트레이드에 대한 찬반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우리 BJ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누가 더 괜찮았느냐 이건 진짜 시간이 해결될 문제 같고 전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응년 선수를
그 보상 선수로 두산에서 영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예, 이응년은 향후에 좋은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서부터 벌써 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산이 워낙 그렇게 포수 자원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응년 선수에 대한 니드가 두산이 없는 게 아니라 두산은 그때서부터 계획이 다 있었구나. 어쩌면 아니 내가 꼭 뭐 기생충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얹어서 벌써 밥까지 먹었어. 야 혼자. 니들 이제 노인네 좀 놀리지 마. 내 얘기는 넌 그때 벌써 계획이 다 시그널이 있었다. 그 얘기를 기억하십사. 시청자분들께 그 얘기야. 근데 저는 철이 형 얘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이승진이란 카드 분명히 매력 있는 카드다. 전 그 얘기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어떻게 이승진을 바리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양 팀이 모두 좋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구타임 시즌 4 4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3위 주제를 자막으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주제 어주시죠. 세대교체 청신호 눈부신 뉴 페이스들의 등장, 반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건 꼭 올 시즌 루키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말 2년차, 3년차 혹은 조금 오래된 신인급 선수들 이런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LG의 이민호, 뭐 삼성 허윤동, 키움의 김혜성 얼마 전에 또 히포드 사이클도 했죠. 그다음에 SK의 이건욱 선수 얘기도 나와 있고 김민우 선수도 한화에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자리하고 있고 전상현 선수라든지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내일 당장 한일전이 열린다면 한국 대표팀의 선발 투수는 구창모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구창모 선수. 좌투수는 구창모, 우투수는 이민우. 됐고요. SK의 김정빈, 실패. 김정빈. 뭐 삼성의 이성규, 김지찬 이런 선수들 이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KBO 리그에 막 진짜 혀를 뚫어주고 막 진짜 파닥파닥거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K 우리 철이 형부터 없잖아요, 거기는. 정빈이. 많던데. 김정빈 얘기해야죠. 남태형 최지훈. 태연맘 선 넘네. 남태형이 왜요? 선 넘네 저. 빵이야 모릅니까? 통산업다니 그게 뭐라니까 이 사람아. 통산업다니. 그게 뭐야? 빵 때린다고 밥입다를. 정빈아 미안하다. 어쩌겠니? 저기 팀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라진데 이미 벌써 12경기 나왔고 144경기면 77이닝 페이스인데 조금만 힘내봅시다. 지금 SK 입장에서는 뉴페이스들이라고 할 선수들이 이건욱 선수가 일단 있고요. 두산전에 올 시즌 첫 선발 데뷔 경기에서 승리까지 가져간 이건욱 선수. 오타니를 또 이겨본 적이 있는 남자거든요. 김호령도 오타니 상대로 못 쳤었는데. 민병헌 삼진 잡아. 안중걸이 오타니 쳤다던데 홈런을. 아무튼 그리고 김정빈 선수가 일단 군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올 시즌 근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 자체가 너무 좋은데 빠른 볼,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불펜에서 벌써 12경기를 나왔거든요. 그 12이닝 정도 투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SK가 반등을 했어요. 4승 2패 정도 하고 있고 다 좋아요. 감독님 뭐 운영이나. 근데 불펜들이 조금씩 좀 과부하가 보이는 게 김정빈 선수도 하나전에 5점 차인데 쓰시더라고요. 서진영도 4점 차인데 쓰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김주온 선수라고 여기 원래 개명전 김찬 삼성 픽이었는데 2차 드래프트 때 우리 팀에 왔고 김주온 선수도 활약이 좀 괜찮고요. 남태혁 선수가 요즘 진짜 좀 기회를 많이 받으시고 통산 홈런은 2개인데 아니 왜요? 통산 홈런 2개. 통산 홈런 2개인데 그래도 쏠쏠하게 좀 활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박찬호가 작년에 2개 쳤는데 김민혁이 올해 2개 쳤습니다. 김민혁이. 정진호도 2개인데 지금. 외야의 최지훈 선수. 거기도 좋아요. 발 빠르고 좋더라고요. 군필 유망주 외야 자원 채팅창에서 또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아는 뭐 아무래도 4선발로 굳건히 자리 잡은 이민우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속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이제 항의의 메시지를 남길 건데 우리 이제 담당 PD가 김민우라고 써놨어요. 뭐 김민우 선수 너무 이제 잘 던지고 있는데 김민우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다.
라고 이제 공식 항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지해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민호 선수는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많이 오래됐죠. 이민우 선수는. 새로운 얼굴이긴 한데 뭐 이제 지금부터 활약으로 치면 그렇죠. 이제 2015년에 1차 지명이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학 시절에 많은 투구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입단 후에 바로 토미존 수술을 받고 공익을 이제 가서 이제 군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4월에 소집 해제가 돼서 아주 빠르게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서 그해 2017년 9월 14일 상대는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2위와의 2경기 반차. 선발 투수가 없다. 이에 김기태 감독은 이민우 투수를 선발 투수로 예고하는데 거기에서 프로 데뷔 선발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야, 이민우를 막 한국 시리즈에 못 데려가느냐, 막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랬었는데 아쉽게도 2018년, 19년 좀 이제 어려웠다가 올해 5경기 3승 30.2이닝, 평자 3.23, WHIP 1.12 아주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이제 5할 승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얼굴들, 좌익수의 새로운 얼굴이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누구죠? 나지왕 선수라고. 이 선수가 수비가 아주 깔끔해요. 기가 막힙니다. WRC 플러스 146 그리고 이제 포수에 또 용암택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예. 홈런 4개, OPS 0.980 실화냐? 실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상현 박준표 선수가 지난해부터 이제 쭉 잘했으니까 한 명을 더 소개하고 싶다면 김명찬 선수라고 왼손 투수인데 볼 빨라요. 이 선수 아직 이제 4경기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92년생이고 저는 이 슬라이더의 궤적이 너무나 예술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특히나 리그에 저한 불펜이 많이 없는 편인데 김명찬 선수가 좀 맹활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은 사실은 그동안 네. 두산의 이미지는 뉴페이스, 정말 끝없는 화수분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은 그게 해가 가면서 뉴페이스의 활용도 그리고 튀어나오는 그런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제가 쓱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뉴페이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선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있죠, 지키님? 몇몇 있습니다. 이제 조금 두산 팬들이 불만인 게 겉에서만 좀 화려한 화수분, 남들만 빨아주는 화수분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동안 드래프트 픽이 너무 뒤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뭐 정말 좋다 하는 선수를 채우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올해 얘기할 수 있는 선수들은 플렉센, 안권수, 나이스. 정상호, 정상호요 이렇게 좀 있거든요. 새 얼굴들. 알칸타라. 괜찮아요. 그래서 좀 잘 던지고 있고 플렉센은 정말 보는 맛이 있는 피처예요. 위에서 탁탁 꽂는데 150, 100, 막 151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플렉센이 이제 오기 전에 요 라인업 로테이션을 보면은 막 희관이 형 128 보다가 용찬이 막 130 던지고 막 영화도 막 130 막 이렇게 던지다가 플렉센 나오면은 속이 시원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린드블럼 퍼포먼스에는 좀 못 미치지만 조금 길게 보면 언젠간 올라온 피처라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건수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얘기 드렸는데 정말 쏠쏠하게 정말 기본기에 입각한 수비로 외야를 지금 잘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경기 후반부에 잘 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드디어 한 명의 투수를 찾아냈습니다. 2군에서 올라와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투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문 모시기? 문대원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시즌을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2군에서 올라온 피처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투수들이 원래 다 저게 고질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대원 선수가 어제 맞으면서도 스트라이크를 집어내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고 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도 2군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피처가 드디어 올라왔구나 해서 문대원 선수 좀 코어 자원이긴 한데 2군에서도 아직은 좀 다듬을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근데도 1군에서 조금 활약을 어제 괜찮게 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분명히 좀 활용도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방금 전 이형범 선수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도 좀 지켜봐 주시면 나 이니어 뺄래. 나 이니어 뺄래. 아니 여기 PD님이 너무 두산 팬이야. 막 두산 얘기만 하면 막 까불어 좋아서 죽으라 그래 막. 야 이형범 말소했다니까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이니어에서. 야 이거 네가 껴 지켜. 나 진짜 효정이. 쟤도 두산 여기 담당 PD 두산 다 두산판이군. 뭐 올해까지만 뭐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기자님은 과연 20시즌 각 팀의 뉴페이스들 어떤 선수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선수를 주목한다기보다 다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이 국제 대회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서 베이징 세대라는 것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2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그 스포츠 유망주들이 축구를 많이 택해서 그때 그 뭐 지금
갑자기 이름은 생각을 안 나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 2002 월드컵 세대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 또 새로운 한국의 축구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야구에 입문했던 선수들이 되게 많고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자원들을 영입했고 많이 이제 이 때를 잘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을 잘 키워 나가서 10년의 한국 야구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한두 경기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라 그럼요. 이제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혹사시키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불펜에서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선발 투수로서 이렇게 이민호 선수 키우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5선발, 5.5선발처럼 기용을 하는 모습은 참 바람직하지 않나.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디한테 마이크를 넘길 건데 배정대로 시작해서 배정대로 끝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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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도 배정됩니다. 배정대도 있잖아요. 배정대 그 찐따 같던 병호기가 맞나? 세계관 최고의 중견수가 되고 있는 배정대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LG에서 정말 야심차게 지명을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워하셨어요. 사실은 LG 팬분들이 그 당시에. 근데 특별 지명 20인 외 선수를 이제 KT가 지명을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은 박승욱 얘기해달라는데요? 네? 박승욱 얘기해달라는데요? 템포 깨졌죠? 하지마. 템포 터져버렸죠? 가보자. 예. 아무튼 배정대 선수가 사실은 퓨처스에서도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이제 뭐 체지방을 13%나 빼면서 배트 스피드가 17%나 17km나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살짝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뭐 예상을 못했고요. 한 2할 7분만 쳐주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팬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3할 7분으로 탑5 안에 타율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LG 팬분들이 요즘 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부러워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용호 선수 요즘에 이렇게 경기 끝나고 제가 뭐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저 새끼 꼴배기 싫다고 타팀 팬들이 너무 징그럽다고 타석에 나올 때마다 너무 징그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극찬이죠 선수에게는. 나는 커뮤니티에서 테디 꼴보기 싫다 그러는 줄 알고 저 새끼 꼴보기 싫다. 나는 자폭하는 줄 알았어. 지금. 미안해. 나 미안해. 나한테 미안해. 지금은 거의 커뮤니티에게 사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진실을 내리는 거 아니야. 미안해. 형이 미안해. 올려달라. 여러분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얘기해. 이제 오늘 규정 타석이 이제 들어서요. 타율이 4할 2푼 4리로 전체 2위, 출루율 5할 7리로 전체 1위. 그리고 이제 징글징글한 대목이 바로 요 포인트죠. 타석당 투구수가 4.50개로 리그 전체 1위. 압도적인 기록을 찍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저는 작년에 잘했어요. 작년에 강백호 대체해서. 근데 이렇게 밀어치기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반에 몸쪽 공략을 좀 당하면서 이렇게 좀 타율이 좀 떨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감으로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당겨쳐서 타율이 작년에 2할 5푼인데 올해 당겨쳐서 타율 5할 2푼 9리까지 올라왔고요. 비율도 작년에 28%, 올해는 35%. 그래서 조금 더 이 나이에도 성장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 밖에도 데스파인의 문상철, 이강준 다 잘하고 있다. 문상철 좀 잘해줘. 많이 좋아졌어요. 캐스터 안에 남자 아니야 문상철. 네. 자 우리 한화. 저기 어떡하나 세월. 뭐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꽤나 있어요. 이만큼 꽤나 있어요. 쓰라리 지나갔습니까? 김희환. 꽤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김희환 선수. 뭐 신인은 아니고 이제 2년 차인데 이 선수가 상당히 그 기량 상승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4경기 남아서 1승 1패, 18이닝 동안 이제 7실점, 2할에 이제 3.50을 기록하면서 괜찮은 또 유망주 투수로 이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의 강점이 참 단순히 이제 스토프 유형의 투수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나중에 와서 어떻게 될지는 잘 예상이 안 될 건데 이 선수는 좀 다른 신인들이랑 다르게 이 운영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 막 뛰어나진 않지만은 그 30km 가까이 차이가 나는 커브 그리고 새로 장착한 체인지업 이런 것들로 이제 타자의 타이밍을 잘 뺏어내는 유형의 투수라서 아주 선발 투수로도 제격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단순히 이제 직구 구속이 낮지만은 치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스트라이드를 벌리는 과정에서 그 왼다리를 한번 터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은근히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특유의 뭔가 여유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도 계속 잘하지 않을까, 특별한 이제 기복 없이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페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이제 페이스 리프팅급은 되는 이제 김민호 선수가 또 한 명 있거든요. 김민호 선수가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어깨 부상, 그 다음에 이제 그 혈행 장애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선수 생활을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나 팬들이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맞죠. 예, 네. 돌아왔습니다. 5경기 물론 이제 승은 없지만은 27과 3분의 2이니 동안 승 없는 게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뭐 익숙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 27과 3분의 2이니 동안 12실점, ERA 3.90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록은 역시 탈삼진 개수 27개나 잡아내면서 아주 그냥 탈삼진 능력이 아주 뛰어난 투수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WHIP는 낮은데 홈런 개수가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 좋은데 실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제 그 줄이면은 더 좋은 투수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야수 파트에서도 물론 이제 기대만큼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노시환 선수가 맞아요. 네, 예. 노시환 선수가 타율은 2할 초반대밖에 안 되는데 장타율이 5할이 넘습니다. 예. 건드렸다 하면 장타. 홈런도 치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펀치런만큼은 1라운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 앞으로도 기대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 네, 게 말씀하십시오. 테디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저요? 네. 네. 정우람 받고 황재균, 조용호 하면 해요? 아니 갑자기. 예. 아니 근데 그건 좀 아니요. 안 할 것 당황해. 같은데. 예. 커뮤니티에 올라갈 수 있는 분명 주제구만. 뭐 갑자기. 소스가 있다. 소스가 있어 이거. 뭐 있나 본데 진짜? 야 잠깐만 네이버 가봐야겠다. 있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아니 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네. 갑자기 생각해보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황재균 선수가 워낙 좀 이렇게 좀 뭐 자원이니까. 스태타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꾸준하게 금강별개를 잘해준 선수라. 저기 정철 기자님, 네. 이 동네 잘 모르시죠? 말 그렇게 한번 쓱 뱉으시잖아요. 진짜 난리 나요. 아, 진짜? 예, 여기 난리 나요. 이미 난리 났어. 저기.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마 한 이틀 정도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혼자 저는 갑자기. 절대 혼자 생각이었다는 걸 그렇게 갑자기 얘기해도 야들은 그렇게 안 봐. 야 뭐가 있나 보다. 그 내용은 빼고 예, 가져가거든요. 그 내용은 싹 뺍니다. 야들은. 예, 무서운 동네예요, 이 동네가.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근데 정우람 선수 제가 관련한 뭔가 좀큰 잘못을 한것 트레이드가 확실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를테면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정우람 선수를 내놨다 그럼 데드볼을 내가 내줬으니까 나도 데드볼을 얻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런데 KT 입장에서 그거 말이 되냐가 되고 그럼 한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 어려워요. 트레이드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럼요. 기둥 대 기둥이 참 어렵습니다. 네. 데라도 문제인 게 우리 팀이 잘 쓰냐의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최재훈 신성현급의 사기 트레이드가 아닌 이상은 네. 정말. 의미가 딱히 없다고 봅니다. 아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트레이드는 그냥 저기 뭐 최재훈 신성현 공사했다. 최재훈 이낙연 트레이드였다. 더 이상은 없다. 응 정신 승리.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고. 저 얘기 좀 해도 돼요? 네. 예. 니들이 진행하세요, 그러면.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진짜. 아니 어차피 맨 마지막 건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맞아. 저는 여기에 없는 BJ들의 팀들을 조금 좋습니다. 챙겨주고 싶어요. 저도 마지막에 사실은 새로운 뉴페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에서 드글드글합니다. 너무 많아. 일단 원태인 선수 분명히 올 시즌에 일치월장했습니다. 최채용 선수 한양대를 졸업하고 넘어왔는데 최채용 선수도 구속도 올라갔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구창모 선수와 대결을 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두 선수 그랬죠. 그리고 늘 삼성 불펜에서 차세대 오승환이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장지훈 선수도 지금 굉장히 부상 털고 올라와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삼성이 앞으로 가는 행보를 조금 타팀 팬 여러분들도 특히 투수 파트는 좀 눈여겨 보시었으면 하는 삼성 쪽의 그런 그 멤버들이 있고 키움도 트레이드에서 왔던 전병호 선수로 지금 쏠쏠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김웅빈 선수라든지 기아에서 또 트레이드해온 박준태 선수도 외야의 전 포지션을 하면서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저희 LG 같은 경우에는 역시 뉴페이스 한번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39세 증근우. 좋습니다, 증근우. 정근우 예찬론자. 저희 LG 트윈스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운 있잖아요. 가운. 뭐죠? 뭐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뭐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최고. 우리 LG 트윈스는
예, 딱 사무실에 잠실 야구장 그 왼쪽으로 정문 들어가자 왼쪽에 LG 사무실인데 네. 딱 들어가자마자 35세 이하 도루 금지 딱 써 있어요. 35세 이하 도루 금지. 응. 정근호 39 도루하고 막 김용희 36 도루하고 더블 스틸하고 막 박용택 주자 나가면 대주자 없어요. 박용택보다 나이 많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팀입니다. 홍창기요, 이민호요 이런 선수들. 김유식 정근우 선수가 그 정찬원 선수한테 좀 뒤끝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등판 경기마다 에러를 하더라고요. 그래 등판이 나온다고. 좀난 그거 좀 의심할 만해. 아니 농담 삼아. 예. 아이, 그런 거 없습니다. 성우 형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 이성우 선수 성우 형. 예술이죠. 세 경기 기가 정도 2개 막힙니다. 때려버리는데 네. 뭐 예술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늘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LG 트윈스뿐만 아니라 이 프로야구 판에 매년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그 오랫동안 야구를 지속해서 보실 수 있는 어떤 KBO 리그의 무기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팀 선수들 이런 뉴페이스들이 빨리빨리 좀 선순환이 돼갖고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입니다. 프로야구 무관중 시대 조용한 야구장이 쏘아올린 논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울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재원 선수가 이건 스윙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요.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또 미국으로 수출까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야구 팬들도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런 것들도. 근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트래시 토크 때문에 또 이게 또 발단이 돼서 그랬다라고 하고. 자 지금 이렇게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뭐 쿠에바스와 박상원 선수의 그런 어떤 묘한 그런 기싸움 그리고 오재원 선수의 어떤 스윙 논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야구장의 풍경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쿠에바스 박상원 선수의 논란, 오재원 선수에 대한 논란 이거 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의리서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고라니 변호사 의리캐스터입니다. 네, 이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지금 워딩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박상원 고함이 아니고 기합입니다. 기합. 기합이죠. 네, 기합. 그냥 투수의 루틴 중에 하나고 전혀 문제 없고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그냥 서로 이제 트래시 토크 했던 거에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이게 선수들이 이것 때문에 타이밍 못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해설위원분들이 다들 이제 체크를 하셨는데 전혀 문제 없다. 박상원 선수의 그냥 루틴일 뿐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재원 선수 배팅 논란은 오재원 선수 배팅 논란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왜 논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린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얘기 듣기로는 뭔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딱히 이제 상대편 쪽에서 이거를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은 왜 그렇게 그 스윙을 대충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렸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별 다른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관중 경기를 계속 지금 진행하면서 의리님이 보시기에 혹은 들으시기에 네네네. 요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거 뭐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약간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SK가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네. 희한하게 SK랑 경기를 하는데 그 SK 응원단 그 마이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현장의 어떤 그 생동감을 좀 느끼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좀 과하게 크지 않나 앰프가 그거를 조금 줄여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채팅창에 그 주심들 마이크 없어진 거는 그 말 안 하고 뺐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좀 되고 나서 그냥 말 안 하고 빠졌어요 마이크가? 지금 뺐어요. 원바운드?
뭐 맞았어? 안 마울이야? 맞았어? 오케이. 맞은 것 같은데? 음주했어? 약간 그런 거. 하여튼 대단해요. 일단 뭐 쿠에바스 선수 절대 뭐 실드 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 팀 선수라고 해서 분명히 경기 중에 뭐 좀 흔치 않은 장면이다 보니까 좀 웃기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 팀에 대한 예의 그렇게 너무 액션이 크게 나온 건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팬들이 이렇게 안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야구 선수들이 이게 습관처럼 하던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마운드에 똥 묻었다, 똥 피 잊혀,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냥 뭐 다짜고짜 그냥 똥이 묻었대 마운드에. 상대 팀이 흔들기 공 위해서 던질 때 마운드에 똥이 묻었대요, 똥 피쳐가. 이런 진짜로 이런 걸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한다고 진짜 해요. 요즘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사회인 야구도 해요. 사회인 야구도 이제 투수 막 이렇게 어렵다 네. 야 종이 비행기 날아간다 이렇게 막 트래시 토크는 다 합니다. 그 사회인야구에서는 정도는 뭐 사회인 야구 해요. 그렇죠. 나 한 번도 해요. 못 봤는데. 똥 비쳐, 똥 비쳐 이런 그래서 거 많이 매너 때문에 해요. 사회인 야구하다 싸움박질하는 거 많아요. 처음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렇게 약간 본인들을 치열업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야구계에 예전부터 좀 있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좀 선을 지키면서 자기 팀의 어떤 치열업만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문제 삼은 KT 이강철 감독도 그랬고 허문회 감독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쿠에바스에 대한 잘못은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 근데 약간 타이밍이 좀 늦게 들린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근데 참 그 부분은 참 뭐라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냐,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냐가 좀 중요한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결론 내리기 좀 힘든 포인트라서 일단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뭐 고의로 질렀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고 규정상에도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제가 그래서 다른 팀하고 경기 있을 땐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지켜봤었는데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할 땐 또 그런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요. 소리가 좀 줄어든 거지. 줄어들었나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타이밍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투수가 그 온몸에 전신의 힘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딱 던지고 나서 이제 뭐 보갑이 풀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나오는 기압을 그 투수가 150km를 던지면 포수 밑에 빨려 들어가기까지 0.43초밖에 안 걸리는데, 예, 그 0.43초의 찰나의 순간을 타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압 소리의 타이밍을 바꾼다, 조절한다,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해설위원분들도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루틴의 일부분일 뿐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타자의 타이밍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자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타격 못할 것 같으면 프로 선수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대인데. 그리고 제 생각에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 의사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팀에서 지역이 나왔으니까 좀 지켜는 보자 뭐 이런 취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나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걸 방해하려는 의도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밝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저는 좀 넘어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재원 배팅 논란. 대진님. 저 오재원이요. 예, 그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트래시 토크 뭐 이런 부분에서 파생된 거니까 선수들이 좀 선을 지킬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고 저는 계시는지. 지금 아까 오지환 이후로 쫄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기합 논란은 그 선수들의 루틴이고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이제 무관중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트래시 토크 부분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인데 우리가 이제 똥피죠. 그런 거는 정말 아마추어들 어릴 때나 또 뭐 그런 거 물론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안 됐던 거겠죠. 근데 이제 무관중으로 팬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팬들이 창피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멘트들을 프로 선수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레벨에 맞게 프로 선수답게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응원만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응원을 해주고 스테이지 토크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프로로서는 좀 뭐 실책 이상으로 창피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K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떤 거부터 갈까요? 제가 박상원. 마음 편한 거부터 뭐 어쨌든 오재원 선수부터 해도 되시고요. 박상원 선수죠. 예, 그 고라니 사건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저는
저도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만 알기 때문에 뭐 저희가 궁예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선수들의 루틴 인정 그리고 뭐 타격에 방해가 됐다면은 그 선수도 방해가 됐으니까 어필을 했겠죠 감독님한테 본인 팀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트래시 토크에 대해서는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 때 네, 자동문 사건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재원이 형이 이게 트래시 토크 때문에 문제가 됐다 아니다 알기 전에 그냥 기사로는 본인이 인터뷰하는데 그냥 내가 욕먹는 게 차라리 편하다라고 얘기해서 두산 팬들도 도대체 뭐지라고 얘기를 그치. 했지만 이게 알 수가 결국에는 재원이 형이 얘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오재원 선수 생각도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트래시 토크로 팀 간의 문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얘기하는 순간 팬들도 그렇고 팀 간의 트러블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냥 이미 고참한테 상대편 고참한테 사과를 받은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끝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알게 됐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돼서 트래시 토크가 조금 지금 무관중 사태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에요. 26일 경기 종료 이후에 오재원 스윙에 대해서 국내 커뮤니티, 국내 언론사 단 하나의 기사도 없었고 단 하나의 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에 오재원이 배트가 스윙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으로 레딧과 트위터에서 논란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국내로 갑자기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역수출을 해왔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왜 거기에서는 스윙의 여부에 이걸로 똑같이 가져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오재원의 애티튜드의 문제다라는 기사가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게 빵빵빵 되면서 결국 여론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재원 선수가 뭔가의 문제에 휘말려야 오재원 문제겠지라는 대다수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오재원이 또 뭔 사고를 쳤나가 된 거예요, 결국에. 너도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사실. 나도 그렇게 재원이 형도 왜 저러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상대 스윙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쓴소리를 들었고 트래시 토크를 들었기 때문에 맥이 빠져서 그냥 논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애티튜드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그거 없다라고 스윙이에요, 봐요. 아니에요? 그거 근데 뭐 심판진이 스윙 아니라고 아니 얘기해. 본인 생각이요. 스윙이에요, 스윙 아니에요? 스윙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위아래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잖아요. 그거. 네. 앞에서 이렇게 나가야 스윙이에요? 이것도 스윙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처음에 저도 근데 그 장면 봤을 때 또 왜 저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윙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스윙 아니라고 봐요. 스윙 아니다. 네, 왜냐면 타격 자세를 풀어서 어쨌든 빠지는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타격에 의사가 없었다라는 게 봐서 스윙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좀 그래요. 그냥 재원이 형이 어느 순간 이 얘기가 전문이 쫙 나오고 나서 좀 짠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재원이 형은 그냥 일단 프레임이 쓰여지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속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뭐 이야기를 듣다 이제 오재원 선수가 어떤 스윙을 했었냐면 그 한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재원 선수가 이제 타석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서서 이러고 아직 던지기 전이에요. 딱 던지려고 하는 타이밍이 약간 직전이에요. 딱 던지려고 이러고 하는 빠져. 타이밍이 근데 배트는 약간 휘둘렀어. 이랬어. 휘두르긴 휘둘렀어. 확실히. 휘두르긴 했어. 이런 장면으로 이제 논란이 됐고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지점이 뭐 여러 지점보다 처음에는 직해도 오재원 선수 잘못이다. 왜 저랬지만 저래? 또 왜 저래? 그랬지. 근데 뭐 아니라고 이제 미안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재생산되는데 뭐 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뭐 한미 야구 팬이 난리난 오재원 스윙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읽었어? 예. 사람들이 딱 그 톤으로? 예, 요 톤으로. 진짜로? 딱 요. 유저분들이 딱 그렇게 읽었다고? 딱 이 느낌이고 이렇게 요거 애기심이냐 이렇게 하나 더 갈게요. 오재원 스윙 논란 볼카운트보다 매너의 문제다. 시합 너가 아는 오재원. 사람이지 그 사람 읽은 사람은. 오케이. 시합 오재원. 시합 인성 논란. 오케이. 이런 문제인데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본인의 생각을 넣어서. 근데 아닌 걸로 됐잖아요. 오재원 선수의 문제가 트래시 토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없었나요?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현장에 나가야만 모두가 최고의 기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쓴다고 해서 모두가 최악의 기사를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뭐 우리 정철우 기자님도 계시지만 현장의 경도가 돼서 오히려 좀 쏠리는 기사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고 깊이 못 보고
오히려 집에서 봤을 때 천천히 잘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 기사를 내리던지 아니면 바꾸다고 뭐 뒤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던지 욕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재원 선수에 대한. 뭐 제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도 아닌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욕을 먹고 있는 장면이니까. 저는 그 장면이 좀 제일 이 상황에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 박상원 선수 기합은 루틴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뉴 노멀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조용한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트래시 토크나 뭐 이런 기합을 다들 조금 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철이 형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침착하세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 침착합시다. 예, 이제 각자 응원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쉴드냐 뭐 까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아까 의리님이 말씀하신 앰프 소리가 크다. 이건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리 측정을 해보고 문학이 진짜 컸으면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아니 우리만 앰프 쓰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만 앰프 쓰는 건 아니야. 우리 팀이 질 때 앰프가 유독 크게 들려. 그렇지. 약간 좀 그런 정말 크게 걱정이 돼. 그 순간. 우리가 또 3연승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들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트래시 토크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쿠에바스, 박상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오재원, 박종훈 그 스윙 논란 때도 확실히 스윙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심판분이 타격 의사가 있냐 없냐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니까 아까 재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뒤로 많이 빼진 않았어. 근데 이제 발을 알지. 그렇게 많이 빼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SK 팬 입장에서 야구 보고 있는데 그런 액션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치. 모르니까 몰랐지. 아니 왜 저 식빵 형은 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수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주세요. 오재원 선수. 우리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모 선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잘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물론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뭐 액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무관중이라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화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강민 선수가 이제 외야 플라이를 쳤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비속어로 존나 빨라. 누가? 김강민 누구한테? 빨라. 김범수한테. 김범수 빠른 볼이 빠르긴 해 그게. 그러고 이제 들어오면서 7, 8이니까 존나 빨라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카메라 정철우 기자님 한번 풀샷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유, 우리 철이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왜요 형님? 아니야, 존나게 마지막이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조용한 야구장에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일루 주루 코치가 얘기하시는 거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송별회 있다는데. 노래 1시간 뒤에 한다는데요. 나이스. 안녕. 그럼 나 먹고 싶은 거 다 시킬게. 강해졌어. 3개만 시켜 3개만.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1분만 발언 시간 안 돼요. 안 돼요. 개인 1분만, 방송에서 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꼭 얘기를 아니 해야 안 될 돼요. 제 얘기 좀 하고요. 맞아요. 네. 궁금하다. 말씀 안 네.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아까 스피커 얘기하셨죠. 장난 똥 때리지 말고 스피커 소리 10개 구단 다 커요. 맞아요. LG도 크고 엄청 다 커요 커요. 지금.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야구에서 응원 문화 저 없애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소리가 야구 컨텐츠에서 스피커가 주가 되고 야구가 부가 되려면 이건 야구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관중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스피커 소리를 더 키워서 생동감 느끼게 한다. 그게 오히려 자팀 선수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응원단장분들, 우리 응원단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피커 소리를 좀 내리자, 다운시키자. 누가 들어도 저는 그게 홈팀을 응원하는 건지 홈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때리려고 하는데 집중력을 저해시키는 건지 전 솔직히 헷갈릴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소음이에요. 예, 심지어 제가 응원하는 LG조차도. 예, 그래서 그거 좀 다운시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 오재원 선수 스윙, 전 그거 100% 스윙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심판위원이 타자가 스윙 의지가, 타격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볼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자가 1루에서 도루를 합니다. 스틸을 합니다. 근데 타자가 일부러 헛스윙, 딜레이로 늦게 해주는 경우 있죠.
그거는 스윙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타격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방해의 의도가 방해 의도가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그거는 타격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근데 그걸 스윙으로 해갖고 스트라이크를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재원 것도 저는 그 의미라면 스윙에 타격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은 다른 결이지만 저는 분명히 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격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윙을 하지 않은 걸로 판정했다. 그러면 1루에서 도루할 때 일부러 딜레이 스윙하는 건 그건 타격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박상원 선수 논란거리 아닙니다. 루틴 인정. 그런데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타이밍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얘기가 나온다면 그럼 박상원 선수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계제는 있지 않겠느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전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의리 할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란거리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충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득을 좀 드리고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메이저리그 124승을 올린 박찬호 선수도 자료 영상을 찾아보면 포스미트에 빨려 들어갈 때쯤에 기합 소리가 나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그 124승의 그 커리어도 그거 하나로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투수가 1루 견제를 던질 때, 1루 견제구를 던질 때 상대팀 그 주루 코치랑 그 벤치 쪽에서 빽빽빽 합니다. 견제구 던지니까 빽빽빽 그 주자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투수가 나 악순구 나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BACK 뒤로 던지려 빽빽 돌아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지.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려는 순간에 빽빽빽 나온다 그래가지고 투수가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다 그러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저희 송별해야 돼서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송별회 분위기를 네. 좀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하나 너무 얘기를. 예민하게 하지 마. 아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제가 기자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박성원 선수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저는 저희 팀 그 팀의 선수를 이제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좋아하는 팬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속상해.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의리가 잘못했다, 의리가 뭐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저 마음은 본인이 사랑하는 팀과 선수를 아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 이제 좀 가라앉히시라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를 그 야구계에 우리 정철 기자님 잘 아시는 전 선수 겸 전 해설위원 이병훈 해설위원. 정훈이 형이 아니다. 솔직히 타석에서 봤어요. 이거 지금은 좀 웃어. 이거 진짜 좀 웃어야 돼. 채찍이야, 채찍이. 지금 좀 웃어야 돼. 지금은 좀 웃을 타이밍이야. 지금 너무 흥분했어. 병훈이 형이 90년도에 LG 트윈스의 루키로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꽤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루키 때서부터 1군 멤버였어요. 근데 병훈이 형의 롤이 뭐였냐면 주전으로 안 나갈 때 야지맨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날 루키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나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을 못 뛰지, 나 왜 이렇게 안 맞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야지를 놓을까, 이게 스트레스였대요. 그래서 한 번은 중계 때 이런 얘기, 안준모 씨 상대가 선동열이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우리 선배들이 선동열 공을 못 칠 거 아니에요. 이주일 씨는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그아웃에 딱 앉아갖고요, 항상 선동열 선수가 고대 선배잖아요. 그럼 맨날 학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운드에서 선동열 선배님 자크엘 났어요. 뭐 이딴 얘기만 해요. 그러면 선동열 선배님이 나를 째려봐요. 어떻게요, 쫄아야지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되게 심했대요, 진짜로. 다음에 이병훈 의원 한번 모시죠. 안 돼요. 심했어. 근데 진짜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화. 근데 메이저리그도 사실 이런 게 좀 있대요. 메이저리그도 있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쟤는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우리 흑백 논리로 가르지는 좀 맙시다. 너무 이분법적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 이쪽은 또 이럴 수도 있겠어. 그리고 그래, 이쪽은 이럴 수도 있겠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응원하는 팀 아니라고 야 새끼야 너는 틀렸어. 너무 이렇게 나누면은요, 그게 곧 싸움박질이에요. 좀 워워들 좀 하시고. 안전모 씨 선동열 공 쳐봤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형님도 그만하시고 이제.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다. 하나 더 있어요. 뭐? 시원하게 야자 지고 시원하.
병살. 알겠습니다. 자,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자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래? 이거 어떡할래? 이거 이제 야 갑자기 BJ도 눈에 조용해진다. 자, 1위 KBO 복귀를 선언한 강충호. 사실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는 괘씸죄까지 적용이 된 게 아니냐. 강정호라는 운동선수와 한 사람에 대한 또 그런 좀 안타까움까지 좀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FA로 옮겨 그 미국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KBO의 복귀 선언을 먼저 했고 강정호 선수 측에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리고 키움 구단에는 그로부터 3일 뒤에 강정호 선수가 직접 김치현 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고 아마 이번 주에 귀국을 해서 직접 우리 야구 팬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네. 벌어진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일단은 요거를 철이 형 얘기서부터 한번 좀. 왜 저예요? 자리가 이거 송별회 한다고 저 일단 먼저 보내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약간 그 야구 팬으로서 좀 약간 야속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무대에서 괜찮게 뛰고 있었고 만약에 계약이 남아 있어서 아니면 뭐 코로나 시국이 없어서 메이저 리그에서도 뛸 만한 경쟁력이 있었을 때 뭐 크볼을 좀 뭐 노릴까? 예, 우리 리그까지 이제 올까는 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크볼에 오면 경쟁력이 있을 선수고 예, 뭐 당장의 SK에서도 만약에 강정호 그 야구 선수로서의 강정호 따지면 무조건 필요한 선수인데 그거는 참 이게 좀 야속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크볼을 본인이 좀 뭐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서 온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좀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뭐 크볼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박한이 살려내, 강승호 살려내, 윤대영 살려내.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됐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선수들이 좀 징계들을 받고 했을 때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들,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 최충현도 살려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본인 진심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글쎄요, 일단 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살려야 될 선수들이 많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가 참 제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야, 알메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복귀를 글쎄 굳이 하셔야 되나? 정말 모호한 표현이시네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철인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약간 누구 눈치 봐요? 좀 보이네요, 눈치가. 눈치가 보이네요. 네, 누구 눈치가 보여요? 아니, 뭐 특정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그냥 글쎄요. 우리는 뭐 이름 비슷한 강승호도 있으니까 강승호 네. 키워보자 이런 마인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속해는요? KBO의 대처가 조금 좀 아쉬웠다. 어떤 게? 이제 물론 이게 규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때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은 뭐 3년 뭐 이런 거 막 얘기 나오고 규정이 뭐 그렇던데 근데 소급 적용은 안 되죠.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하면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당연히 규정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강정호 선수 측면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빠른 복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법정으로 가면 지겠죠. 물론 이렇게 저는 KBO 단체가 아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그에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여유를 안 줄 수 있는. 네. 근데 시간이 뭐 1년, 2년 법정 싸움 쭉쭉 진행이 된다? 그럼 그에게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지가 않잖아. 근데 KBO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야구 팬들이 뭐 그거는 당연히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져요. 맞아. KBO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기는 게임이죠. KBO 위신, 명예 뭐 이런 거는 이기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고. 너무 이제 기쁘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고 팬들도 전반적인 여론은 역시 이제 좋지 않다. 뭐 특히나 이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제 3번이나 됐으니까 좀 이제 안 되겠다.
라는 입장이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케는 입장이 어때요? 좀 그렇다. 예, 사실은 뭐 어떻게 복귀가 됐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론 자체는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몇 번의 음주운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복귀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그래. 꼭 이렇게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뭐야 롯데자이언츠의 그 성단장님 예. 그 따로 올렸잖아. 그 뭐 아예 타팀 선수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따로 올렸잖아요. 그렇게 꼭 안 된다라고 해야지. 뭐 채팅창에도 은근슬쩍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한다고. 내가 뭐 책임자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미안해요. 예. 땡. 그래서 사실은 뭐 각 팀별로 있는 선수도 있고 있는 구단도 있고 없는 구단도 있는데 두산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몸이 많이 망가진 피처도 있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어떤 선수가 뭘 했건 어떤 건 그냥 음주 자체는 굉장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주운전 자체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이 화제의 도마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팬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KBO가 일단은 불소급의 법칙을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게 맞고 거기서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은 지켜보는데 저도 그냥 KBO 야구 팬의 입장으로서 달갑지만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일단 두산 팬들은 지금 큰일 난 게 지금 1위가 아니라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두산 베어스가 채권단 매각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소식에 이미 채팅창이 개박살이 났어요. 저희는. 그러면 안 팔리는 거네요. 예.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죠. 좋고, 팬들은. 그래서 이제 이미 난리가 났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신경 쓸 생각이 없어 지금. 이런. 그러면 이제 채권단에서 두산 베어스는 그럼 알았어 매각하지 마. 네. 그러면 일단 두산 그룹에서는 이 상징을 지키는 거 아니고 잘 됐죠. 왜 FA 9명 다 뺏기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왜요? 왜요? 허경민 선수의 성이 한 9개 정도 돼요. 그래요? 박경민, 뭐 한경민, 로경민, 네. 박경민.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거 매각 안 돼도 좋겠네. 자, 됐다. 잘 됐어요. 예. 9명 다 뺏기고. 집에 빨간 딱지 덕지덕지 붙었는데 이 피규어는 안 돼요 이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정 기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 참 애매하고 좀 난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애매하거나 난감하지 않습니다. 역시. KBO가 비겁했습니다. 썸네일각. 그러니까 비겁한 개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갔으면 질 겁니다. 그래도 소송을 갔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KBO가 선명성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소급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법정 싸움이 될 텐데 그 법정 싸움에서 소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KBO는 결국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더라도 시간을 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정호 선수는 복귀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KBO가 충분히 강정호 선수에게 이 징계 내린 것 이상으로 큰 어떤 진짜 징계죠. 진짜 그 장벽을 실질적인 장벽을 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KBO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민규 단장은 그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셨는데도 그럼 롯데가 관심 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로 발전이 됐는데 아니라고 말해라. 해명해라. 지금 키움의 이 스탠스도 상당히 비겁합니다. 지금 진짜 관심이 없고 팬들을 생각하고 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호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만 아직 뭐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건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키움 역시도 지금 팬들의 어떤 여론과 역행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가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을 보고 키움은 또 움직이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KBO의 비겁함, 키움의 비겁함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KBO 리그의 정말 오랜만에 지난해 진짜 위기였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스포츠들이 다 스톱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관심들이 다시 좀 생기고 팬들이 좀 모여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팬들을 내쫓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하셔갖고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테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네, 일단은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스러운 징계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법리적인 해석 문제 때문에 일단 솜방망이적인 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KBO 쪽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개정이 됐어요. 3아웃이면 이제 실격이다. 그렇죠. 개정이 됐는데 이 사건이 예전에 그 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해석 때문에 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철우 기자님 말씀대로 약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요, 솔직하게. 예, 근데 키움 구단도 좀 그렇고.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저는 여론인 것 같아요. 예, 이 팬들 컨텐츠를 소모하시는 분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너무 안 좋은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요즘 쿠보 말씀하신 대로 쿠보 조금 기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대표성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린 이런 사건들이 좀 안 좋은 좀 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저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징계고 뭐고 예, 저는 좀 우리 팀이 데려와야 되지 않나. 빠따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농담이고 근데 저는 이제 강정호 선수가 그 복귀를 지금 이게 분위기가 그러네요. 의리야 저기 잠깐 볼래? 저기. 민심이 터졌습니다. 저기 한번 봐봐봐. 제가 오늘 그냥 막가기로 한 것 같아. 내가 그냥 내버려 둬보려고. 오늘 송별회를 두 명의 친구를 보내야 돼. 2명 같아. 송별회 오늘 2명의 친구를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리고 하루가 야구를 좀 해야 돼. 잘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강정호 선수가 지금 복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하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3번이나 했으면 양심 있으면 조금 복귀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리고 항상 이 그 약물 복용 선수들 그리고 음주운전 선수들 그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 KBO 리그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그 약물 복용이랑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그 박탈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어린 선수들이 보고 잘하잖아요. 보고 이제 그 선수 생활을 또 이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례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복귀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습니다. 네. 저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론을 강정호 선수 측에서 키움 측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여론 다 알고 있습니다. KBO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정철우 기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아예 4글자로 공 넘기기라고 딱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 KBO에서는 강정호 측에다가 법적인 어떤 그 해석 이런 법리 검토 다 포함해서 KBO는 딱 강정호 측에다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린 1년 정지로 이 정도 노력했어. 이제 결정은 키움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전형적인 KBO가 발빼기 모습. 그리고 법리 검토 가면 분명히 질질 끌어올고 자기네들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 뻔히 알고 질 거 뻔히 아니까 그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도 오래 걸리고 자 우리 결정은 이렇게 1년 했으니까 이제 이미 탈때 풀어주는 거는 구단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야. 즉 뭐야 KBO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나요. 우린 이제 책임 안 져요. 딱 이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솔직히 너무 좀 아쉬웠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총괄하는 KBO라는 단체 사단법인에서 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단을 가기 전에 팬 여러분들과 이 구단한테 경종을 좀 물렸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정호 선수가 굳이 KBO 리그에 대한 욕심을 지금 이 시점에 꼭 부렸어야 됐을까라는 안타까움. 예. 조금 더 좀 지켜보고 당분간 1, 2년은 물론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뭐 멕시코 리그라든지 대만 리그라든지 이렇게 눈을 좀 돌려서 조금 여론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돌아온다고 해도 어려웠을 텐데 조금 좀 급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얽히고 설켜서 너무 아쉬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선례가 나중에 우리 다른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꼭 좀 반면교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좀 제발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이 5가지였는데 혹시 뭐 왜 이번 주에 이거 안 다뤘어요라고 혹시 뭐 아쉬워하는 거 뭐 남으신 심판대 오심 논란이요. 심판 오심 논란 매주 하잖아요.
논란은 그만합시다. 네. SK 9등이요, 형님. 네? SK 9등 올라간 거. 이건 자연스럽게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우선 지난주에 야자 타임을 안 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건 안 오케이. 돼. 예. 자,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홈인패 좀 넣어주세요. 홈인패. 5연승 할 때 자, 좀 하지. 테디. LG 얘기. 그쵸. 이 얘기를 기다리셨죠? 아, 참 진짜 예. 너무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LG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게 제 맘대로 하는 줄 아시는데 여기 대본이 다 미리 나와요. 여기 주제가 예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뭐 그래요.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끝으로 뭐 오늘 인사 좀 쭉쭉 해주시고 예, 뭐 얘기하고 철이 형. 그래서 저부터 하는 예, 오늘 거죠? 선배이기 예, 때문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야지. 예, 이번 주에 NC를 창원에서 만나고 이제 삼성과 다시 한번 멸망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저희 위에 있는 삼성인데 야수진들이나 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쪽도 우리나 거기나 올 시즌 예, SK 편파 방송하고 있는 철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쏠게. 진짜 쏠게. 네, 뭐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서 볼 맛이 나긴 하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두산 베어스의 GK 두산 그대의 이름은 승리. 두산 최강 두산. 아니 팀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세요? 뭐 하세요. 작년 성적에 비해서 똑같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성적을 지켜볼 거 없이 일단 집에 가서 두산 베어스는 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키님 만약에 진짜 두산이 어려워서 네. 진짜 어려워서 만약에 진짜로 채권단이 알았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넘겨. 그랬으면 본인은 어디가 인수했으면 좋겠었어.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베어스 해갖고 이모티콘 도배하고. 베어스 떼야죠.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 프렌즈스 해가지고 아. 카카오 어피 베어스 이름을 떼버려라. 그렇게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베어스 왜냐면 이름을 떼어라. 아니, 카카오 입장에서는 쥐들도 홍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 쓰는 맛이 나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두산이 매각된다면 아프리카 에드벌룬스 전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으로 연봉 빡빡 주고 막 내가 막 감독이 돼갖고 막 헬파티야. 구단주 서수길 정찬영 아저씨 감독 시켜주세요. 그래 다 에드벌룬스 막. 예. 자 정철 기자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었는데 네. 어떠셨는지요? 제가 이 분위기에 좀 잘 녹아들었어야 되는 건데 녹아들. 잘 했는지 아이, 모르겠어요. 최고였습니다, 오늘. 예. 감사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받는지 오늘 이렇게 같이 겪어보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같이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한 만큼 열심히 좀 잘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철우 기자님이 이렇게 중립 중계로 일주일에 3번씩 돌아가면서 중계하시니까 기회 되실 때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테디. 예, 오늘 그 준비한 얘기 중에 그 박명현 선수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KT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강백호, 유한준 선수 없는데 5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예, 태준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의리가 조금 감정적으로 좀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예, 박상원 선수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충분히 저건 팬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제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리. 뭐 일단 제가 이제 뭐 약간 갑분싸를 만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아니, 저는 이제 근데 여기 이 자리에 하나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촛대를 예. 메고 욕먹을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네, 생각으로 맞아요. 말씀을 예. 드린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뭐 그냥 제가 욕 먹는 게 낫잖아요. 네. 예. 오재원 선수 바로 물타기 먹는 게 낫죠. 할 말은 예, 더 있는데 예. 안 할 겁니까? 예, 아무튼. 예. 참. 그래도 저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쓰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무겁네요. 네, 무거워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제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만약에 나온다면 좀 저기 지금 철이 형 있는 자리에 좀 갔으면 좋겠네요. 하나가 성적이 좀 올라서 왼쪽보다는 제가 오른쪽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거기. 돌아가면서 나와야 거기나 거기에요. 뭐 9이나 10이나 무슨 니들끼리 갈바보에서 뭐 정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돌아가면서 나와야 돼. 네, 아무튼 이번 주 NC랑 키움 만나는데 네.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저는 이제 여기 LG 편파
물론 캐스터로도 나오지만 MC의 자격으로 나오는 게 일단 더 먼저기 때문에 늘 언제나 월요일날 야자타임 시청해 주셔서 우리 각 BJ 방송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LG 트윈스로 좀 범위를 좁혀보면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쁠 정도로 세요, 세. 감사할 정도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LG 팬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지금 이런 정도를 꼭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평물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즐기시고 야자타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야자타임 시즌4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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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딱 60초 동안 제가 준비